전립선 비대증. 당신의 하루와 자존감을 되찾는 완벽 가이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한 가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부끄러운 병도, 참아야 하는 병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겪고 계신 불편함은 나이 들어서 당연한 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지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사람의 일상을 아주 집요하게 흔듭니다. 밤에 2번, 3번, 어떤 분들은 4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밤이 몇 달, 몇 년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집중력은 떨어지고 짜증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족에게 예민해지고 괜히 화를 내게 되고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찾게 됩니다. 골프를 치다가도, 등산을 하다가도,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도 머릿속 한켠에는 항상 같은 생각이 자리합니다. 혹시 지금 마려우면 어떡하지? 이 불안은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을 줄입니다. 약속을 피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자리가 귀찮아집니다. 이렇게 삶의 질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낮아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그냥 참고 지냅니다. 나이들만 다 그래. 아버지도 그랬어. 병원 가봤자 별 수 있겠어. 하지만 이 생각이 문제를 키우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대해 조금만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입니다. 크기는 밤알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배뇨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소변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인 요도를 360도로 감싸고 있습니다. 즉, 소변 길 한가운데를 전립선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전립선은 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요도를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조직이 점점 증식하고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도를 안쪽에서 조금씩 누르게 됩니다. 이 상황을 가장 쉽게 비유하면 불을 틀어놓은 호스를 발로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도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전립선 비대증에서 나타나는 배뇨장애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전립선은 커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노화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호르몬 변화의 문제입니다. 남성의 몸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 뼈, 성기능,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자체는 줄어드는데 전립선 안에서는 이 호르몬이 DHT, 즉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더 강력한 형태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DHT는 전립선 세포에게 계속 자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 이틀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극이 10년, 20년 동안 누적되면 전립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이제 증상을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가 미묘합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조금 가늘어진 느낌이 들고 소변을 시작하기까지 잠깐 망설이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사실은 가장 개입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증상이 진행되면 잔뇨감이 생깁니다.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금방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입니다.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고 갑자기 마려우면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밤에 깨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점점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반복해서 끊기면 면역력,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단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자존감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계속 길을 막고 있으면 방광은 더 큰 힘으로 소변을 밀어내려 합니다. 그 결과 방광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문제는 두꺼워진 방광은 유연성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바로 화장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황, 급성 요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날, 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뒤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소변줄을 삽입해야만 합니다. 이쯤 되면 좀 더 일찍 볼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식습관입니다.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검은 콩은 호르몬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반대로 과도한 육류 섭취와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전립선 주변 혈류를 방해합니다. 가능하다면 50분에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도 야간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페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관략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지만 꾸준히 하면 배뇨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이제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 전립선 크기 증가를 억제하는 약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무직을 잘라내지 않는 최소 침습 시술도 발전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참지 않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자존감, 그리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밤에 푹 자고 상쾌하게 아침을 맞는 것, 외출 중에도 화장실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더 이상 참는 병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What Useful Stories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